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은 무한대분의 유한한 값 10으로 0이 되고 이 부분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동하는 경우, 즉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유한한 값은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수열은 4로 수렴하게 됩니다. 항상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유한값은 0이다 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유한한값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유한한값은 0으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번 수렴하는 수열일 때 리미트는 분배됩니다. 그러면 3의 리미트 a는 2고 마이너스 리미트 bn인데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1이죠. 앞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플러스 1, 결과는 7이 되겠습니다. 2번 수렴하는 수열일 때는 리미트가 곱하기에도 분배가 됩니다. 2에 2가 곱해지고 b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런 부등식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극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죠. 여기도 0으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왼쪽도 1로 가고 오른쪽도 1로 갑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AN도 1하고 1 사이에 껴있으므로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 5번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R의 범위에 따라 그 극한값이 달라지는데 R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는 극한값이 0이고 즉 0으로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첫째 항 A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가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발산하게 됩니다.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이므로 0으로 수렴하는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1.3이죠.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작으므로 이것도 발산합니다. 4의 n제곱, 5의 n제곱, 5분의 4의 n제곱, 공비가 1보다 작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이 수렴할 때 실수 A값의 범위인데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라고 했죠. 이 부등식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인데 1-6n분의 n제곱 플러스 4n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죠. 그러면 n 플러스 4에 n분의 1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0이 되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분자에 n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 플러스 4죠. 결국 무한대죠. 그래서 이 수열은 발산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의 수열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항상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그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로 극한값이 주어지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2번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위로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값, 즉 함수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n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제곱 무한대고 5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무한대를 더하면 역시 무한대, 거기다 1을 더해도 무한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1번, 2번은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8번, 이런 극합값은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를 유리와 비슷하게 계산합니다. 3n 플러스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n을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죠. 그러면 합차는 제곱의 차 9n제곱 마이너스 9n제곱 마이너스 n 없어져서 여기만 남습니다. 이제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창 n으로 나누죠. 그래서 3 플러스 루트에 9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분모의 6분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분모 분자를 간단히 해봅시다. 분모 분자를 잘 보면 분모는 등차 수열로 써져 있는 수열의 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항의 개수는 n개죠. 나누기 2로 계산할 수 있고 분자도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는 n개 나누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2 약분되고 n 약분되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4n 마이너스 2고 분자는 3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로 극한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 풀이 과정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럼 3 플러스 n분의 1, 4 마이너스 n분의 2 해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돼서 결과가 4분의 3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풀이 과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 바로 답을 쓰기 바랍니다. 먼저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즉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이기 위해서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같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a는 0이어야 되죠. a가 0이면 얘가 없어지고 2차식이 되는데 이때 수렴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값이 4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는 8입니다. 상수 a,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는 0이고 b는 8입니다. 자, 1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an, bn이라고 하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려야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 an 더하기 bn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이렇게 써지고 an, bn 두 분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로 써집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통분했으면 an, bn분의 bn의 제곱 플러스 an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분의 a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n, bn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이고 an 플러스 bn은 마이너스 n이므로 n제곱 an, bn의 이 값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뒤에다 써야죠. 그래서 플러스 4n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또 차수가 2차식 같죠. 이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수렴값은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 수열의 수렴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값을 알파라고 하면, 자, 여기서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4AN은 알파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공비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그 수렴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0이라는 식을 만들어서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N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 13번입니다. 이런 수열이 3분의 1이랍니다. 수업 시간에 수렴하는 수열이 나오면 그 수열을 BN으로 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렴하는 수열을 BN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3은 2AN 마이너스 4는 BN. 여기서 우리는 AN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므로 이 식을 AN에 대한 식으로, AN을 BN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N 플러스 3은 분모를 곱하면 2AN BN 마이너스 4 BN. 자, 이항하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항해서 묶습니다. 그래서 AN 1 마이너스 2 BN은 마이너스 4 B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따라서 AN은 1 마이너스 2 BN 분의 마이너스 4 BN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 마이너스 2 BN 분의 4 BN 마이너스 3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BN의 극한값은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BN의 극한값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분모에 3을 곱하죠. 그러면은 분모는 3 빼기 2라서 1입니다. 그래서 분자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이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이죠. 2로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BN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N분의 N 플러스 1은 BN이고, 따라서 AN은 B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마이너스 1분의 AN은 B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BN은 수렴하는 수열이고, 이 앞에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분수에 분자 분모에 n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 3 마이너스 n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 bn은 2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여기는 3분의 1만 남죠. 결과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s의 사인의 n제곱,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러면 그 앞에 요게 곱해져 있으므로 양변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합니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사인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거의 극한값은 차수가 작고 차수가 크고 작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간다 했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갑니다. 이 극한값은 0하고 0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등비 수열이 모두 수렴하기 위한 실수 아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n 밑에 있는 게 공비라고 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면 되겠습니다. 요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n 밑에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3R 마이너스 2, 2, 그러면 0, 3R 4, 양변에 2를 더했습니다. 아래 범위는 0에서부터 3분의 4가 됩니다.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집합을 구해야 되고, 교집합의 범위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n제곱인데 이 부분은 0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발산하죠. 그래서 1번은 발산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2번은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5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분자는 5만 남고 분모는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5의 n제곱이 사라지므로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과는 25가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과는 25가 됩니다. 자, 다음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SN-SM-1은 AN이다. n은 2 이상일 때 이런 식이 성립한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만 알면 되므로 그냥 이렇게 해서 AN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SN은 2의 n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M-1은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는 지수법칙이에요. 2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N은 2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의 n-1제곱이고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분자 분모를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에 2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2의 n제곱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1제곱만 남습니다. 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무한대분의 상수항은 0이죠. 결과 1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만 남습니다. 자, 19번 x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되고 이거 0돼서 결과 0이 되겠죠. f2는 2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분자 분모를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2, 2의 n제곱분의 3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유한함값 0으로 가죠. 결과가 2분의 1입니다. f2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f1은 x에 1을 대입하면 1의 n제곱은 1, 1의 n 플러스 1제곱도 1 이므로 4분의 1이죠. 자, 이제 f1은 4분의 1이고 f2분의 1은 0이고 f2는 2분의 1이죠. 계산하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AN, BN이 모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답니다. AN-BN은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수렴하는 수열은 CN으로 두면 되죠. 그럼
AN은 BN 플러스 C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에 대입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BN 플러스 CN 플러스 3BN, AN은 BN 플러스 CN인데 거기 2배 했으므로 2BN, 2CN 마이너스 B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BN 플러스 CN, 여기서는 2BN 마이너스 BN이므로 BN 플러스 2CN 이렇게 되죠. 자, CN, 여기서 CN은 수렴하는 수열이고 B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입니다. 무한대분의 유한값은 0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놈은 분모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나누는데 무한대로 가는 놈 BN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 BN분의 CN 1 2 CN 나누기 BN. 무한대분의 유한값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유한값 0으로 갑니다. CN은 유한값으로 수렴하는 수열이고 B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유한값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2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이라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할 때 AN, BN이라고 할 때 그 점의 중점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한답니다. 이럴 때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요점과 요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는 함수와 함수를 연립한 X제곱 2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n의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쓰면 n의 n 플러스 1 골체로의 해가 알파 베타입니다.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이므로 두 분의 합은 2n 플러스 1이고 두 분의 곱은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xn은 알파와 베타 사이의 중점입니다.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2n 플러스 1이 됩니다.yn은 y좌표와 y좌표의 중점인데 이 점은 y콜 x제곱 위의 점이므로 x좌표가 알파일 때 y좌표는 알파 제곱이 됩니다. x좌표가 베타일 때 y좌표는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고 이것은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플러스 1이죠. 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는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2분의 1에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이므로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제곱분의 yn인데 xn은 이거죠. 요거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에 제곱하면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yn은 2분의 1에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입니다. 차수가 2차 같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극한값이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앞에 4분의 1 이것도 개수입니다. 4 개수 2분의 1 2 개수. 그래서 계산하면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양수값을 갖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다음 항하고 그 전 항하고 비율이 이런 거를 만족한답니다. 이 부등식을 보면 an이 크고 an 플러스 1이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값이 100분의 99, 1보다 작으므로 an이 크고 an 플러스 1이 작습니다. 즉 an이라는 수열은 점점 작아지는 수열, 숫자가 그 값이 점점 작아지는 수열임을 이 부등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an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엄밀하게 증명해 봅시다. 이 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 100분의 99 양변에 an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a2는 100분의 99 a1이죠. 얘네들 L 대입했습니다. a에 2 대입하면 100분의 99 a2 이렇게 됩니다. 쭉 해서 n에 n-1까지 대입하면 an 100분의 99 a에 n-1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모두 곱합니다. 곱하면 약분되고 모두 약분되고 남는 거는 이것과 요 개수들과 요것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an은 100분의 99에 n-1제곱에 a1 이렇게 됩니다. an은 아까 0보다 크다고 그랬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됩니다.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즉 an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0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극한값은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n이 있으니까 n으로 나눕시다.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는 겁니다. n으로 나누면 an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2 1 플러스 n분의 1에 an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 0으로 가고 이 부분 0으로 가고 an도 0으로 가죠. an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분자 1 분모의 마이너스 3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번입니다. 20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에 현재 있는 물의 양의 15%를 사용한 다음 X리터의 물을 넣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한 후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답니다. 즉 A1은 2000리터의 물에서 이런 시행을 한 번 한 것입니다. 15% 사용하고 X리터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A1은 2000리터에서 2000리터에 15%를 사용했으니까 빼기 그리고 X리터를 집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A1을 만듭니다. 한 번 더 시행하면 이제 A2가 되겠죠. A2는 A1이라는 물에서 A1에 15%를 사용하고 X리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2를 구할 수 있습니다. A2를 구했으면 여기서 A3를 또 구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시행하면 됩니다. A2라는 물에서 그거에 15%를 사용하고 X리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어느 순간에는 AN 플러스 1번째가 나올 거고 그거는 이전 단계 AN에서 그거에 15%를 사용하고 X리터를 부어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하면 100분의 85 AN 플러스 X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n이 알파로 가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가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좌변도 알파로 가고 100분의 85 an도 알파로 가고 플러스 x가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서 결국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이항에서 계산하면 100분의 15 알파가 x라서 알파는 15분의 100x가 됩니다. 즉 극한값 요 알파가 15분의 100x인데 그 극한값이 얼마 이상이 됐으면 좋겠냐면 1000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x는 1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소값은 150m가 되겠습니다.